네, 오픈시프트 서비스 메시 데모 파트 2를 진행하겠습니다. 파트 1에서는 오픈시프트 서비스 메시의 배경이라든가 혹은 어떤 기능들을 주로 제공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파트 2에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설치가 되고 이 안에서 어떻게 대시보드에서는 어떻게 관리가 되어지는지, 그리고 서비스 메시의 기능들은 대략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이시는 화면은 오픈시프트 4의 대시보드 화면이고요. 오픈시프트 서비스 메시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이제 오퍼레이터로 설치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오퍼레이터 허브에 들어가서 총 4가지 요소를 오퍼레이터를 설치를 하게 되고요. 첫 번째로는 일라스틱 서치 오퍼레이터, 네, 이게 필요하고요. 네, 두 번째로는 오픈시프트 서비스 메시 구성 요소 중에 하나였던 예거를 예거 오퍼레이터를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서비스 메시 매니지먼트 콘솔 역할을 하는 키알리를 키알리 오퍼레이터를 설치를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오픈시프트 서비스 메시를 설치합니다. 일단은 설치의 모든 네임스페이스를 디폴트로 이제 했기 때문에 모든 프로젝트에서 다 접근이 가능한 상태로 설치가 되는 거고요. 서비스 메시 하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오퍼레이터를 설치하는 이유는 이 오퍼레이터가 각각의 본인의 오퍼레이터가 관리하는 어플리케이션, 즉 각각의 컨테이너 어플리케이션들을 다 따로따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레드 오픈시프트는 내부적으로 이스티오라고 하는 컨테이너들을 관리하지만 이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또 별도의 오퍼레이터들과 함께 관리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오퍼레이터의 특징인 뭐 라이프 사이클 관리라든가 혹은 패치의 자동화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 모든 구성 요소가 어떤 변화가 있거나 뭔가 패치가 있거나 패키지의 변화가 있을 때 이것들을 동적으로 반영해 줄 수 있는 설치 관리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선 이렇게 오퍼레이터가 다 설치가 정상적으로 되면 이 이스티오 프로젝트를 하나 더 만들어서 그곳에 이제 컨트롤 플레인을 설치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더 만들고요. 이름은 이스티오 시스템 이런 식으로 하나 생성을 하고요. 이렇게 생성이 되면 앞서서 설치했던 오퍼레이터들이 이제 디폴트 프로젝트에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동적으로 새로 생긴 이 이스티오 시스템이라고 하는 프로젝트 안에도 이 오퍼레이터들을 구성을 해서 하나씩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앞서서 설치했던 일라스틱 서치나 레드 오픈시프트 서비스 메시, 그리고 예거나 키알리 같은 것들이 이제 이곳에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복사가 다 완료가 되면 서비스 메시를 클릭해서 해당 프로젝트의 컨트롤 플레인을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플레인의 구성 요소들에 대한 뭐 리소스 값이라든가 여러 가지 설정을 이 해당 과정에서 정의할 수가 있고요. 일단 크리에이트 버튼을 누르면 이제 새로운 컨트롤 플레인이 해당 이스티오 시스템에 적용돼서 설치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파드들이 자동으로 이렇게 설치가 될 거고요. 일단 이스티오라고 하는 이 서비스 메시 기능을 동작하기 위한 여러 개의 이제 컨테이너 파드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이제 오픈시프트 안에 있는 이 오퍼레이터를 통해서 각각의 구성 요소들이 이제 설치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내부적으로 디벨로퍼 콘솔을 보면 이제 생성되고 있는 각각의 파드들을 또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런 과정에 대해서는 뭐 약간의 시간이 소요가 되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키알리까지 배포가 완료되면 이스티오 서비스 메시가 이제 전부 설치가 됐다라고 보고 다음 항목을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서비스 메시의 모든 구성 요소가 설치가 완료되면 한 12개 정도의 파드가 이렇게 뜨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최종적으로 이제 키알리라고 하는 게 이렇게 뜨면서 네, 이 이스티오를 기반으로 한 이 서비스 메시에 대한 매니지먼트 콘솔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플리케이션은 북인포라고 하는 그 이스티오의 공식 그 오픈소스 페이지에 가면 있는 그 해당 북인포 이그젠플을 그대로 사용을 해 보려고 합니다. 네, istio.io에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주로 이제 사용하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샘플이 이제 북인포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내부에 보시면 처음에 리퀘스트가 파이썬 기반의 프로덕트 페이지 안으로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면 이 프로덕트 페이지에서 버전 1, 2, 3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호출하게 됩니다. 이런 각각의 뭐 프로덕트 페이지나 리뷰나 뭐 디테일, 레이팅 같은 어플리케이션은 다 별도의 컨테이너로 뜨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런 내부적으로 이렇게 버전 1, 2, 3에 이제 라우팅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스티오라고 하는 부분이 적용이 되면 여기 까맣게 보이시는 것이 이제 인보이라고 하는 해당 프록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존에는 다이렉트로 컨테이너끼리 통신을 했다면 이제 이스티오가 적용이 되면서 이 어플리케이션 앞단에 이 어플리케이션으로 들어오는 하나의 관문이 생기는 것이고요. 이 관문을 통해서 각각의 설정이나 어떤 구성에 대한 조절들이 가능해지고 별도의 어떤 트래픽에 대한 추적이라든가 혹은 뭐 정책에 대한 관리 같은 것들도 이런 인보이 프록시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기 위해서 별도의 하나 프로젝트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북인포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을 했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이스티오 시스템으로 돌아가서 이제 해당 컨트롤러가 어떤 프로젝트를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권한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치되어 있는 오퍼레이터로 가서 앞서서는 컨트롤 플레인을 저희가 설치를 했다면 멤버로를 하나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멤버로를 추가할 때 내부적으로 어떤 멤버를 이 컨트롤 플레인이 관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네, 멤버에 북인포를 하나 추가하면 이스티오 시스템즈 프로젝트에서 다른 이제 프로젝트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이런 식으로 부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북인포에 어플리케이션들을 이제 배포할 텐데요. 이 배포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을 한 번에 배포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준비되어 있는 야물 파일로 이제 어플리케이션들을 배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북인포의 네임스페이스에 이런 야물 파일로 한 번에 배포를 할 거고요. 네, 게이트웨이도 설정을 하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일단 먼저 준비되어 있는 야물 파일을 가지고 어플리케이션을 배포를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스티오 시스템에 인그레스 게이트웨이가 하나 뜨게 되는데 그 인그레스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이 북인포는 외부와 통신을 하게 되고요. 현재 설정되어 있는 이번에 배포된 북인포가 잘 응답을 하는지 확인해 보면 200 코드가 떨어지네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배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일단 이 배포되는 야물을 잠깐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디테일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하나 추가가 되고요. 이 내부에 이제 디테일,
있는 도커 IO에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배포가 되는데 가장 다른 점은 이제 사이드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제 true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어플리케이션 배포 시에 이제 이스티오 사이드카가 true로 되어서 이제 인보이 프록시가 추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외에 뭐 레이팅이라든가 리뷰는 버전이 1, 2, 버전 3 이렇게 배포가 되고요. 이 리뷰의 레이팅 값을 주는 이제 것이 이제 앞서 보셨던 레이팅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 프로덕트 페이지라는 것을 통해서 이 해당 페이지에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게이트웨이를 배포했었는데요. 네, 게이트웨이 보시면 이제 이 어플리케이션 각각의 게이트웨이를 설정을 하게 되어 있고요. 네, 프로덕트 페이지, 뭐 로그인, 로그아웃 이런 것들이 외부로 열려지는 각각의 URI가 되겠고, 실제로 데스티네이션은 프로덕트 페이지 9080 포트로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티오의 인그레스 라우터에서는 이 프로덕트 페이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콘솔 화면으로 돌아가서요. 네, 디플로이먼트에 가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네, 북인포에 앞서 저희가 이제 배포했던 이제 어플리케이션 파드들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스티오 시스템즈에 가면 이스티오 시스템즈 안에 이제 인그레스 게이트웨이 여기 있습니다. 이스티오 인그레스 게이트웨이를 클릭하면 여기는 앞서서 이제 게이트웨이 설정을 할 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통신을 하게끔 설정이 되어 있었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인 어플리케이션의 배포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네, 배포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이렇게 리프레시를 하면 뒤에 이제 앞서 설명을 드렸던 이제 빨간 별이 나올지 검은 별이 나올지 혹은 나오지 않을지에 대한 각각의 버전 1, 2, 3를 호출하게 되어 있고요. 그럼 이렇게 호출하게 되어 있는 이 구조가 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지를 이제 키알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일단 키알리 대시보드로 돌아가면 이제 새로 추가된 북인포라고 하는 게 이제 오버뷰 안에 하나 추가가 되어 있고요. 왼쪽에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 오버뷰는 이제 전체 이 서비스 메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있고, 두 번째 그래프에서는 이제 각 어플리케이션의 토폴로지와 트래픽을 확인할 수가 있는 화면을 제공을 합니다. 세 번째 어플리케이션즈에서는 해당 네임스페이스에 구성되어 있는 각각의 서비스들이 이렇게 헬스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워크로드에서는 컨테이너로 배포된 어플리케이션들의 상태를 확인하는 대시보드가 되겠습니다. 서비스즈에서는 가상으로 구현된 이 서비스에 대한 목록을 확인하고 트래픽을 관리할 수 있는 대시보드를 제공하고요. 이스티오 컨피그는 서비스 메시로 구성되어 있는 객체에 대한 설정을 확인하고 수정이 가능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스트리뷰티드 트레이싱에서는 이제 예거를 기반으로 한 트레이싱 대시보드를 제공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조회를 하면 트레이싱에 대한 정보가 나오죠. 우선은 여기 뭐 그래프에 가보시면 디스플레이에 트래픽 애니메이션을 키게 되면 이제 어플리케이션들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리프레시를 제가 몇 번 이렇게 클릭을 하고 나서 라스트 5분 동안에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트래픽을 동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이 라우팅이 지금 현재는 버전 1, 2, 3에 버전 1, 2, 3에 지금 고루고루 지금 분포가 되게 되는데요. 여기에 대한 설정을 보면 리뷰지에 현재 액션이 웨이트 값으로 이제 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골고루 해당 3개의 서비스에 모두 분포가 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첫 번째로 버전 2에만 모든 요청이 가도록 업데이트를 하고요. 다시 여기서 페이지를 호출하게 되면 더 이상 별이 안 나오거나 혹은 빨간 별이 나오거나 하는 현상은 보이지 않죠. 이런 식으로 동적으로 이 라우팅에 대한 룰을 정해서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조건에 대한 분기를 이제 적용해 볼 텐데요. 여기서 키알리에서 기존에 있던 이 웨이트 라우팅에 대한 정책을 일단 지워보고요. 그리고 이제 매칭 라우팅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매칭을 할 수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 북인포에서 제공하는 룰을 따르기 위해서 헤더에 엔드 유저라고 지정을 하고요. 프리픽스에 테스트 대시로 들어오는 모든 사용자에 대해서 버전 3, 빨간 별이 표시되도록 하자라고 이렇게 해놓고, 기본적으로 모든 요청은 버전 2, 까만 별이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추가를 해놓으면, 첫 번째로 이 엔드 유저가 테스트 대시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버전 3로, 그리고 이외의 모든 요청은 버전 2로 가게끔 해서 설정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보고 다시 페이지로 가서 지금 요청을 해보면 기본 설정이 버전 2로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까만 별로 뜨게 되고요. 유저를 이제 테스트, 요걸 테스트하기 전에 abc 대시, abc 대시 이런 식으로 해서 유저를 한번 접근해 보면 해당 유저도 그냥 abc 대시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버전 2로 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시 테스트 대시 1, 2, 3이라고 하는 사용자로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테스트 대시라고 하는 게 프리픽스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빨간 별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매칭의 룰에 의해서 이제 라우팅에 대한 조건을 세울 수 있는 정책이 반영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는 이제 오류 주입을 하는 단계를 진행해 볼 텐데요. 예를 들어서 이 테스트 대시라고 하는 사용자가 들어오면 이 레이팅을 주는 이 값을 좀 늦게 딜레이해서 줄 수 있도록 조절을 해서 실제 오류가 나는 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알리 대시보드에 가서요. 서비스의 레이팅, 이쪽에 가서 기존에 있는 일단 정책을 지우고 웨이 값을 100%로 해서 일단 설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정된 룰은 실제 이스티어 컨피그에서 이 레이팅 안에 이렇게 설정이 되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야물 파일을 보면 실제 이 웨이 값이 100%로 해서 들어오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들어오는 유저 중에서 예를 들면 앞서 테스트 대시로 들어오는 유저들에 대해서는 딜레이를 이제 한 7초 정도를 주겠다라고 선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기존에 좀 준비해 놓은 스크립트를 미리 붙여 넣을 거고요. 여기 보시면 폴트를 추가할 것인데 딜레이를 이제 7초를 주도록 되어 있고요. 퍼센트는 이제 100%로 해서 무조건 7초의 딜레이를 주고 이제 레이트 카운트 값을 주도록 해 놓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헤더가 엔드 유저가 테스트 대시인 경우에 이 7초라는 룰을 타게끔 설정을 해 두었습니다. 그 외의 요청들은 기본적으로 기본 값을 라우팅을 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면 이 또한 마찬가지로 동적으로 반영이 되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페이지를 리프레시하면 해당 레이팅 값을 가져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미안하다라는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이 북인포 어플리케이션에서는 3초 이상 레이팅 값이 오지 않으면 이제 이런 식으로 에러 문구를 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사인 아웃을 해서 일반 유저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 일반 유저들은 이런 레이팅 값에 딜레이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테스트 대시 890 테스트 대시 890이라고 하는 유저로 다시 접속을 하게 되면
또 다시 이제 딜레이가 생기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에러 문구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강제적으로 어떤 라우트에 대한 룰을 적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앞서서 이제 서비스 트레이싱에 대한 부분도 이 단계에서 한번 더 확인해 볼 텐데, 서비스에서 리뷰에 가보면 지금 이런 식으로 어떤 에러가 발생을 일부러 시켰고 이 에러에 대한 트레이스를 추적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프로덕트 페이지에서 현재 에러가 났었고, 보시면 이런 식으로 어떤 딜레이가 발생을 했어서 관련 응답이 3초 이내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에러가 어떤 부분에서 발생을 했었다라고 표시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정상적인 경우에라면 트레이스를 조회해 보면 정상적인 경우에라면 이런 식으로 그냥 패스가 될 텐데 이런 식으로 네, 진행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앞서 보셨던 이 딜레이가 걸리는 이런 요청에 대해서는 이렇게 에러라고 표시가 돼서 각각의 구간마다 이제 몇 초의 딜레이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 트레이스를 추적할 수 있는 기능 또한 제공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픈시프트 서비스 메시에 대한 전반적인 데모를 진행해 보았고요. 설치는 오퍼레이터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설치가 좀 자동화되어서 설치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었고, 또 키알리 대시보드를 통해서 뭔가 매니지먼트를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는 UI가 제공된다는 점, 그리고 이 서비스 메시의 특성상 여러 가지 어떤 조건에 대한 반영들이 동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고, 자유롭게 오류 주입이라든가 혹은 조건에 대한 라우팅 또한 구현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외에도 이 오픈시프트 서비스 메시 자체에서 제공하는 이런 서비스 메시의 특징 때문에 실제 여러 가지 언어를 기반으로 한 컨테이너 기본 어플리케이션에 다 적용이 돼서 동작하는 것도 확인하였습니다.